서울 변두리 허름한 빌라 2층에서 한미숙은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 낡은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묵은 아파트 단지 위로 뿌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죠. 70세가 된 미숙의 곱던 손등에는 이제 검버섯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콩나물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미숙은 그 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젊은 시절 미숙은 이미자 선배의 노래를 들으며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에 맞춰 혼자서 흥얼거리며 언젠가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곤 했죠. 거울 앞에서 마이크 대신 빗자루를 들고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공장 여공으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계 소리가 요란한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속 한켠에는 가수의 꿈이 아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 미숙은 공장 동료들 사이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이 둘러앉아 미숙의 노래를 들었고 모두들 미숙이 너 진짜 가수해도 되겠다라며 박수를 쳐주곤 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노래를 배울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 준수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 왔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꿈은 뒤로 미뤄두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는 70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미숙은 아들 걱정이 앞섭니다. 아들 준수는 40대가 된 지금 몇 년 전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며 당당하게 나섰던 준수였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투자받은 돈은 모두 날려버렸고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죠. 아침마다 축 처진 어깨로 출근하는 준수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미숙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한때는 당당하게 걸어나가던 아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죠. 준수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밝은 미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깊은 시름과 절망감만이 가득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흐느끼는 아들을 보면서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줍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도 막막하지만 그저 따뜻한 손길로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미숙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준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쓰러져 잠들면 미숙은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아들은 늘 미숙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준수가 잠든 후 미숙은 홀로 앉아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조용히 흥얼거립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죠.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부르던 노래들, 그리고 언젠가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던 소박한 꿈들이 말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미숙은 그 노래에 맞춰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릅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비록 늙었지만 세월의 깊이가 더해져 더욱 애절하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죠. 고생과 희생으로 점철된 인생이 그대로 목소리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혼자서 라디오 앞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부를 뿐이죠.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들의 빚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콩나물국을 끓이고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미숙입니다. 어느 날 아침 준수의 핸드폰으로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려대자 미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준수를 깨웠죠. 준수는 번호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준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미숙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까지 1억을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간대요. 준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1억이라는 거액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평생 모아둔 돈은 준수의 사업 자금으로 이미 다 들어가고 남은 게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고작 몇십만 원뿐이었죠. 준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젠 정말 끝이에요. 집까지 잃게 생겼어요. 미숙은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아주며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함에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70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거실에 켜져 있던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미숙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전국 실버 트로트 가요제 참가자 모집 공고였습니다. 화면에는 나이 든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열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아나운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동네 잔치에서 노래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자신이 떠올랐죠. 공장에서 일할 때도 동료들이 항상 미숙의 노래를 듣고 싶어 했고 경로당에서도 가끔 노래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곤 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한번 나가볼까? 문득 스치는 생각에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준수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노래예요? 현실을 좀 보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준수의 냉정한 반응에 미숙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미숙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보고 싶었죠. 텔레비전 화면 속 노인들의 당당한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숙은 아무도 몰래 동네 경로당 노래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낡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니 젊은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경로당 관장님도 미숙 씨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진작 노래를 배우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격려해 주셨죠. 미숙은 매일 경로당에 가서 발성 연습을 하고 옛날 노래들을 다시 불러봤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을 되새기듯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습니다. 경로당 사람들도 미숙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준수는 여전히 미숙의 도전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한가한 소리예요? 집 일을 파네 노래가 중요해요? 하지만 미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요제 우승 상금이 꽤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숙은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후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무대에서 노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봤죠.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준수의 빚독촉은 계속되었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 연습에 매진했죠.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자신의 노래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미숙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요제 예선 당일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오래된 장롱에서 낡은 한복을 꺼내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분홍색 저고리와 회색 치마였죠. 비록 색이 바랬지만 미숙에게는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니 젊은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준수는 아직도 미숙의 도전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창피당하고 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미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준수야, 엄마가 해보고 싶은 일이야.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을 거란다. 미숙의 단호한 말에 준수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한 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참가자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작은 목소리로 아에이오 발성을 해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하게 맺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과거 국민 작곡가로 불리던 정민호였습니다. 50대인 정민호는 한때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지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면서 점점 잊혀진 인물이 되어버렸죠. 요즘은 이런 작은 가요제 심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참가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뻔한 노래들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큰둥했거든요. 드디어 미숙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미숙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조명이 눈부셨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소절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푸른 잔디 위에로 시작하는 오래된 가요였습니다. 미숙은 첫 소절을 떼는 순간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던 시절, 아들을 위해 꿈을 포기했던 아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삶의 애환과 희망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죠. 기교는 부족했지만 진심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정민호는 미숙의 노래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울려왔거든요. 요즘 젊은 가수들의 노래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낡은 창고에 묻혀있던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죠. 정민호는 미숙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이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미숙의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정민호는 미숙을 바라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노래에 한이 서려 있구먼. 내가 잊고 지냈던 감성이에요. 정민호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동시에 무대에서 노래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70세에 처음으로 무대에 서서 자신의 노래를 선보였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거든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미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본선에 진출하게 된 것이었죠. 기쁨에 겨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축하해주며 박수를 쳐주었고 미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정민호가 미숙에게 직접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정민호는 미숙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노래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없어요? 미숙은 난생 처음 받아본 명함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유명한 작곡가가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요즘 가수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진정성 말입니다. 제대로 된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미숙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세에 이런 기회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집에 돌아온 미숙은 준수에게 본선 진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기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죠. 엄마, 그래도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숙은 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뭔가 해보려고 해. 조금만 기다려줘. 미숙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미숙에게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작은 녹음실에서 만난 첫날부터 정민호의 가르침은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죠. 호흡이 얕아요. 배에서 소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민호는 미숙의 배에 손을 대고 올바른 발성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숙은 70세의 나이에 처음 배우는 전문적인 발성 연습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발성부터 표정, 무대 매너까지 정민호의 지도는 세심했습니다. 노래는 목소리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미숙은 거울 앞에서 같은 노래를 수십 번씩 반복하며 연습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손짓과 표정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숙은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듯 열정적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준수의 빚 때문에 미숙의 마음은 무거웠죠. 연습을 하다가도 문득 아들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댔고 준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갔습니다. 엄마,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니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준수의 차가운 말에 미숙은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미숙을 힘들게 했습니다. 친척들은 나이도 이만큼 먹고 무슨 가수냐며 비아냥거렸고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죠. 저 나이에 철없이 무슨 가수 타령이야. 아들 빚도 못 갚으면서. 미숙은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정민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 차례 사기 사건에 휘말려 대중의 불신을 사고 있다는 것이었죠. 몇 년 전 한 음반사와 계약 과정에서 금전 문제가 불거졌고 그 이후로 정민호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이었지만 대중들은 이미 정민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민호와 함께 작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에서는 미숙을 더욱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네가 제정신인가?
사기꾼이랑 붙어 다니더니 같이 망하겠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미숙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70세 할머니의 무모한 도전 사기꾼 작곡가와 손잡은 어리석은 노인 같은 악성 댓글들이 미숙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미숙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연습실에 가는 발걸음도 무거워졌고 노래를 부를 때도 예전만큼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무슨 가수라는 거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민호는 미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미숙을 다그쳤죠.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대로 포기할 거예요? 정민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정민호의 간절한 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민호는 미숙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작곡가였어요.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죠. 그 이후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다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찾았어요. 당신의 노래에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정민호의 진심 어린 충고에 미숙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숙은 정민호가 자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임을 깨달았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더욱 끈끈한 신뢰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우리 둘 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네요. 미숙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민호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연습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숙과 정민호는 세상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정민호의 곡은 더욱 완성도를 높여갔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숙의 데뷔곡 인생 콩나물국이 공개되는 날이 왔습니다. 정민호가 미숙의 삶을 담아 정성스럽게 작사, 작곡한 곡이었죠. 가사에는 새벽마다 콩나물국을 끓이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미숙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콩나물국처럼 내 인생도 뜨겁게 살았네라는 가사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음원 발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주요 음원 차트에는 진입조차 하지 못했고 언론의 관심도 거의 없었죠.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70세 할머니 가수의 어설픈 도전이라며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미숙은 컴퓨터를 잘 몰랐지만 준수가 보여준 댓글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이에 가수라니 정말 철없다 듣기 민망하다 같은 악플들이 가득했거든요. 방송 출연도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여러 방송국에 출연 요청을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시청률이 나올 것 같지 않다, 화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민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사기 의혹 때문에 정민호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했거든요. 미숙은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더욱이 준수가 보증을 선 또 다른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던 것인데 그 친구마저 잠적해버린 것이었죠. 하루아침에 3억이라는 거액의 빚이 추가로 생겨버렸습니다.
준수는 충격에 빠져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끝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사채업자들은 이제 집까지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무서운 말들을 쏟아냈죠. 미숙은 무릎이 떨렸지만 아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노인과 40대 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빚이었거든요. 준수는 절망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수의 무기력한 모습에 미숙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노래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큰 절망만 안겨준 것 같았거든요. 미숙은 자신을 원망하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민호가 과거 한 음반사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사기꾼 작곡가의 추악한 과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기사에는 정민호가 다른 작곡가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함께 금전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비록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미 여론은 정민호를 단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 작곡가와 늙은 가수의 황당한 데뷔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미숙은 순식간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미숙을 비웃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왔죠. 속은 할머니가 불쌍하다, 사기꾼한테 이용당하는 순진한 노인 같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고 마트에 가면 직원들이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저 할머니가 요즘 화제인 그 할머니네 사기꾼한테 속아서 가수한다는 그 사람 미숙은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미숙은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 걸 내가 왜 이런 욕심을 부렸을까?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계속 중얼거렸죠. 주름투성이 얼굴에서 희망의 빛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노래 연습도 중단했고 정민호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준수도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괜한 짓을 해서 이 지경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미숙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자신을 원망한다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데뷔의 꿈도 아들을 위한 희망도 모든 게 헛된 일이었다고 생각했죠. 미숙의 꿈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고 아들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숙은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도전이 인생 최악의 실패로 끝나버린 것 같았거든요. 깊은 절망에 빠진 미숙은 며칠째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커튼을 모두 쳐놓고 어둠 속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죠. 준수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방문을 두드렸지만 미숙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식사라도 하세요라는 아들의 말에도 꿈쩍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낡은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수가 어머니를 위해 켜놓은 것이었죠.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미숙의 인생 콩나물국이었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노래를 신청한 것이었거든요. 라디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어서 청취자의 사연이 낭독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납니다. 힘들었던 시절, 저에게 콩나물국을 끓여주시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미숙은 라디오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사연은 계속 이어졌죠.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지쳐 있었는데 이 노래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던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에 미숙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미숙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가수로서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록 차트에도 오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노래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정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받지 않던 미숙이었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걱정이 되어서 연락드렸어요.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 선생님, 미안해요.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서요. 정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과거에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노래는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세요. 정민호의 말에 미숙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는 계속해서 격려했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정민호는 미숙이 모르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미숙 몰래 전국 각지의 복지관과 요양원을 찾아다니며 미숙의 노래를 알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선생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선생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노래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정민호의 진심을 알게 된 미숙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정민호는 포기하지 않고 미숙의 노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정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했네요. 미숙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들이 모두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선생님의 노래가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미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정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미숙은 정민호와 함께 한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노래 들으니까 우리 딸이 해주던 콩나물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그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미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차트 순위나 방송 출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의 빚, 세간의 비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미숙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숙은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
준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미숙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었거든요. 미숙의 눈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왔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인생 콩나물국의 진정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미숙에게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청률이 저조했던 교양 프로그램의 한 코너였지만 미숙은 망설임 없이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정 선생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미숙의 결연한 모습에 정민호도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 준비에 온 힘을 쏟았죠. 방송 당일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단장했습니다. 오래된 한복을 다시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오늘이 진짜 승부야. 후회 없이 해보자. 준수도 어머니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미숙은 힘을 얻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한 미숙은 긴장되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스태프들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해 주었지만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대기실에서 마지막 발성 연습을 하는 미숙의 모습은 진짜 가수 같았습니다. 드디어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무대에 올라 담담하게 자신의 삶과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늘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제라도 제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미숙의 진솔한 이야기에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도 감동한 표정으로 미숙의 말을 들었죠. 어머니,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을 텐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미숙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노래를 듣고 위로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숙의 대답에 스튜디오에 있던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노래를 부를 차례였습니다. 미숙은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콩나물국을 불렀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방송을 통해 전국에 울려 퍼졌죠. 70년 인생의 애환이 담긴 그 목소리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준수는 어머니의 노래를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준수는 그동안 어머니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스튜디오로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경비원들이 말리려 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스튜디오는 순간 술렁거렸고 진행자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준수에게 사기를 치고 잠적했던 사업 파트너 김철수였습니다.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방금 텔레비전에서 미숙 어머니 노래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왔습니다. 제가 준수 씨에게 사기를 쳤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철수는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준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투자금을 빼돌렸고 가짜 서류로 보증을 받아낸 겁니다.
준수 씨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철수의 증언으로 준수의 채무는 조작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방송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더욱 극적이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상황을 정리해 나갔죠. 지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숙 할머니의 노래가 한 사람의 양심을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철수는 자수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겠습니다. 준수 씨와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철수의 자백으로 모든 빚의 진실이 드러났고 준수는 무고한 피해자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조작된 서류들과 허위 보증 문제도 모두 해결될 수 있게 되었죠.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미숙의 노래에 대한 감동적인 후기들이 줄을 이었죠. 할머니 노래를 듣고 울었습니다.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음악이네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생 콩나물국이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을 시작한 것이었죠. 방송 이후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급증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한미숙과 인생 콩나물국이 올랐습니다. 미숙의 노래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빚 문제도 해결되고 자신의 노래도 인정받게 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정민호도 감격해서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정말 해내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 콩나물국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며 진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음원 차트 1위에 올랐고 각종 매체에서 미숙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죠. 70세에 데뷔한 기적의 할머니 가수 진정성으로 승부한 슈퍼맘의 감동 스토리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숙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한미숙은 70세라는 나이에 국민 슈퍼맘 가수라는 애칭을 얻으며 데뷔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했고 음반사에서도 정식 앨범 발매를 제안해왔죠. 미숙은 꿈만 같은 현실에 어리둥절했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숙의 노래는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좌절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중장년층에게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찾게 해주는 힐링송으로 자리매김했죠. 팬클럽도 생겼고 대부분 미숙과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었습니다. 미숙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팬레터들이 매일 수백 통씩 도착했습니다. 정민호 작곡가 역시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금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오해들이 모두 풀렸고 미숙과 함께 만든 인생 콩나물국으로 올해의 작곡가상까지 받게 되었죠. 미숙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영원히 좌절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라고 정민호는 수상 소감에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음악계의 아름다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준수는 어머니의 노래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빚에서 해방된 준수는 어머니의 노래를 모티브로 한 인생 콩나물국이라는 건강식품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진짜 콩나물국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라며 준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죠. 준수의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숙의 스토리와 함께 홍보된 건강식품은 중장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거든요. 슈퍼맘 미숙 할머니가 추천하는 건강 콩나물국이라는 광고 문구로 준수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거듭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탄탄한 기반 위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한미숙은 전국 콘서트 투어를 다니며 팬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콘서트는 서울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되었지만 매진 사례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큰 공연장으로 옮겨갔죠. 미숙의 무대에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고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관객들의 함성에 미숙은 매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콘서트장에서 미숙을 보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잃고 절망했는데 할머니 노래 듣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자식들과 멀어져서 외로웠는데 할머니 노래가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죠. 미숙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숙의 성공담은 여러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자고 제안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하는 꿈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힘 같은 제목으로 미숙의 자서전이 출간되었고 이 책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미숙은 책 사인회에서 팬들을 만나며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꿈이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미숙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시니어 가수붐이 일어났습니다. 각 지역 경로당마다 노래 교실이 개설되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미숙을 롤모델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미숙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이런 변화를 보며 자신이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미숙은 두 번째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민호와 함께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선보였죠. 타이틀곡 엄마의 마음은 또다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미숙이 일회성 가수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빚더미에 앉은 아들 때문에 걱정하는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70세의 꿈을 이룬 당당한 슈퍼맘 한미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팬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새로운 노래를 연습하며 다음 콘서트를 준비하는 진짜 가수가 되었죠. 준수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며 든든한 매니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미숙은 종종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빚에 쫓기던 아들을 위해 무작정 시작했던 도전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숙의 노래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꿈은 언제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미숙이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